올해 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이 벚꽃이 조금 더 일찍 꽃망울을 터뜨린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만개한 꽃들과 더불어서 향긋한 봄나물까지 그야말로 코로나로 지친 우리 심신을 위로하기는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찾아오는 이 봄이 네. 반갑지 않고 두렵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봄철 불청객이라 하는 알레르기 때문인데요. 네. 그냥 참고 견뎌야지 싶다가도 증상이 너무 심해서 그 불편함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봄철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치료를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봄을 더욱더 즐겁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방법 오늘 이 시간에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진현정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 겪어보면 모른다는 알레르기의 고통. 아직까지도 많은 환자들이 수시로 나타나는 알레르기 증상으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기침이나 콧물 같은 일반적인 증상부터 심각한 수준의 호흡곤란, 심지어 정신건강의 위험성까지. 알레르기 질환은 환자의 삶 전체를 뒤흔들기도 한다. 봄에 이제 중요한 알레르기 질환은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알레르기 결막염, 천식이 특별히 나빠지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비염은 보통 이제 콧물, 재채기, 그리고 코 과려움증, 코 막힘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결막염은 눈이 간지럽고 빨개지고 그리고 막 눈이 따갑고 이런 증상들이 보통 양측에 나타날 때 알레르기 결막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식은 기침이 오래 가거나 숨이 차거나 숨을 쉴 때 또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하는 증상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이게 모두 다 이제 봄에 나빠지시는 분들은 보통은 나무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의 변동이 크고 꽃가루가 날리는 봄철 환절기. 이맘때가 되면 환자들의 고민은 더더욱 커지는데 지긋지긋한 알레르기,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진현정 교수에게 들어본다. 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맞게 되는 두 번째 봄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누구 할 것 없이 열심히 마스크를 착용하긴 합니다만은 이 알레르기 질환이나 뭐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더욱더 힘든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맞습니다.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이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찾는 환자분들도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다른 계절과 비교해서 요즘 더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기침이 심해지거나 또는 뭐 숨이 차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런 분들이 특히 뭐 콧물이나 재채기, 눈가려움증과 같은 다른 증상들도 함께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꼭 이 시즌이면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요즘 막 날리고 있는 그 나무 꽃가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꽃가루 때문에 눈물 콧물 난다 내지는 뭐 털 때문에 애완동물 집에서 키우지 못한다 이런 말들도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알레르기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 알레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레르기라고 하는 건 이제 알러지 또는 과민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물질들에 노출되고 난 후에 이제 특정 사람들은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간지럽거나 뭐 콧물이 나거나 하는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 우리는 알레르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비염, 천식, 그리고 결막염 등이 있는데요. 이 질환들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또 잘 알고 계시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가 이제 빨개지고 심하게 간지럽고 또는 피부가 두꺼워지는 그런 질환들을 얘기하고요. 보통은 이제 아기들한테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요즘은 성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최근에 점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이제 식품 알레르기와 약물 알레르기인데요. 뭐 갑각류나 돼지고기 이런 음식들을 먹고 난 후에 피부가 간지러워지거나 숨이 차거나 하는 증상 등이 발생하는 게 식품 알레르기이고요. 또 뭐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 또 뭐 방사선 조영제 등을 사용하고 난 후에 이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약물 알레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벌이나 곤충에 쏘인 후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또는 피부가 모기 물린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나
나타나거나 가려운 증상들이 지속되는 질환이 두드러기이고요. 또 흔하지는 않지만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질환이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최근에 아마 이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아나필락시스라는 그런 이제 질환을 네. 조금 더 가깝게 듣긴 하시겠는데요. 이게 뭐 약이나 또는 음식에 노출되고 난 후에 갑자기 피부가 간지럽거나 발진이 생기거나 하는 등의 피부 증상, 숨이 차거나 기침이 나는 호흡기 증상, 그리고 뭐 의식을 소실하거나 어지럽거나 또는 복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 그런 소화기 증상, 이런 증상들이 동시에 2가지 이상 나타날 때 우리는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 백신 접종 이야기하면서 이 아나필락시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이 접종을 피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요즘 이제 특히나 외래볼 때 많은 환자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인데요. 예. 최근에 이제 세계 알레르기 협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천식이나 비염 그리고 뭐 원인 물질을 알고 있는 약 알레르기나 음식 알레르기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위험성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약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또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아나필락시스가 반복되시는 분, 그리고 이전에 뭐 다른 백신을 맞고 난 후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가 생겼던 분들은 위험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특정인에게는 특별한 어떤 반응,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유발 요인들은 어떻게 짚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알레르기 흔하게 일으키는 물질들은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 물질은 진, 먼지, 진드기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침구류나 또는 베개, 커튼, 천으로 된 소파 등에 많이 있고요. 뭐 우리 집에는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고요.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해도 완전히 박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요즘 이제 특히 이제 요즘 봄, 가을철에 중요한 것은 꽃가루인데 봄에는 주로 나무에서 날리는 꽃가루, 가을에는 잡초에서 날리는 꽃가루들이 중요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요즘 뭐 반려동물을 많이 기르시는데요. 강아지나 고양이 털에 대한 알레르기도 많고요. 또 이제 기온이 높아지고 하면서 습도가 높아지고 하면서 곰팡이 알레르기도 상당히 많고 약이나 또는 음식 그리고 곤충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도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주위 환경도 좀 바꿔보고 또 증상에 맞게 치료도 받는데 이게 또 한 번에 훅 낫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3살 알레르기 80까지 간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알레르기 질환의 만성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고요. 네. 또 이거 말고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알레르기? 행진. 행진. 네, 그런 명칭은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나이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행진하는 것처럼 이제 줄을 세워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영유아기 때는 식품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천식, 그리고 학령기에는 비염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의 특징이 있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뭐 가족들이 함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림에서처럼 엄마는 천식, 아기는 비염 이런 등등처럼 이제 한 가족의 다양한 형태의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알레르기 질환의 유전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레르기 질환은 만성적인 질환이어서 내가 비염이 있으면 이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좀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고요. 또 나이가 들면 나는 비염만 있었는데 뭐 천식이 함께 동반되거나 또는 두드러기가 함께 생긴다든지 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알레르기 질환은 최근에 잘 뭐 느끼시겠지만 점점 이제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고요. 또 일부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은 그냥 아기들한테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병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천식의 경우에는 이제 영유아 때 높았다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고령이 되면서 오히려 빈도가 더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서 이게 꼭 뭐 어린 애들한테만 생기는 병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기서는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이제 도표로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유병률에 대해서요. 근데 전반적으로
역류와 내지는 소아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특히 생활 환경의 변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뭐 온난화나 또는 대기 오염 이런 등등의 영향이 알레르기 질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예전보다는 항생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예방 접종을 또 많이 하게 되면서 오히려 감염성 질환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결과로 반대로 오히려 알레르기 질환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시 또 계절적인 영향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꽃가루, 황사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밖에 또 유독 봄철에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요즘 날씨가 좋아서 이제 외부 밖에 야외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야외에 가면 더 증상이 막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봄에 나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지금 이제 조금씩 날리기 시작하는 꽃가루 때문이고요. 특히나 이제 봄에는 나무 꽃가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참나무나 자작나무 등등등이 아주 중요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인데요. 아마 최근에 이게 더 심해진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거는 기후 변화와 꽃가루 알러지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후가 온난화되고 또는 이상 기후가 자주 나타나고 온실 효과 등이 나타나면서 꽃가루의 양들이 더 늘게 되고 또 이제 꽃가루 시기가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꽃가루가 시작되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같은 꽃가루라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질이 더 강해지는 그런 경향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예전에는 없던 지역에 새롭게 꽃가루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일본 삼나무의 경우에는 일본이나 제주도에만 있던 게 이제 울산이나 대구 쪽으로도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뭐 호주에서는 천둥 번개가 엄청 많이 치면서 갑자기 천식 환자들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작년에도 아마 대구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꽃가루가 천둥 번개를 맞고 터지면서 알레르기 물질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면서 증상이 나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 기후도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나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이제 요즘 일교차가 매우 심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감기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감기가 오게 되면 기존 알레르기 질환들이 나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요즘 보면 또 하늘이 뿌옇게 다시 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황사가 다시 심해지기 때문이고요. 황사는 중국이나 이제 몽골에 있는 사막에서 이제 모래먼지들이 편서풍을 타고 이제 날아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모래먼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바이러스 등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기관지나 또는 눈, 피부 등을 자극을 하면서 이런 알레르기 질환들이 더 나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뭐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중요한 게 요즘 미세먼지인데요. 미세먼지는 특징이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잘 만들어져서 이런 유독 물질들을 뭐 눈썹 또는 코털 그리고 기관지 섬모로 다 걸러주는데 이런 미세먼지들은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걸 다 통과해서 직접 조직으로 침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염증을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존 알레르기 질환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또 더 심해지고 그리고 또 더 오래 지속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봄에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빠지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비염, 천식, 결막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들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봄에 나빠지는 알레르기 질환 4가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그 첫 번째 알레르기 비염부터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릴 때 저도 알레르기 비염이 또 있었는데 그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체질이 바뀌어야지만이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실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질환은 예. 이제 그런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이제 코나 이런 점막에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예. 이제 체질적인 연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소아에서 알레르기 질환이 많다가 나이가 들면 좀 줄어든다 하는 게 그런 반응들이 줄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평소에 코가 자주 간지럽고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 반복되는 경우에 이제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현상, 또는 코가 막혀서 자꾸 콧소리를 내는 현상, 그리고 코가 막히니까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고, 그리고 밤에 잠도 자주 깨고 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제 실제로 생활에 아주 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네. 또 냄새를 못 맡는다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가 계속 막히니까 머리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특징을 보이는 게 있는데, 비염 환자분들은 보통 눈밑에 약간 다크서클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우열이 생기면서 눈밑이 까맣게 보이는 그런 현상도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요. 코가 간지러우니까 자꾸 코를 만지고 들어올리는 습관을 통해서 코 위쪽에 주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염 치료 잘 하시면 코주름도 좀 줄어들 수 있고 눈밑의 다크서클도 좀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알레르기 질환은 이제 어떤 게 원인인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검사가 피부 바늘 따끔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입니다. 피부 바늘 따끔 검사는 한 55종 되는 알레르기 물질들을 등에 떨어뜨린 후에 이제 반응을 보는 검사이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이긴 한데, 피부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검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는 혈액을 채취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검사이긴 하고요. 여러 가지 알레르기 물질을 한꺼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더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도 이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이 진단이 되면 가장 중요한 치료는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제 증상에 따라서 약물 치료,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면역요법, 그리고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뭐 코 부비동염이 심하거나 구조적 이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은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하는 등등의 증상은 먹는 항히스타민제로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코가 막히는 증상들은 먹는 약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가 너무 심하게 막힐 때 아마 약국에서 코 뚫리는 그런 비충혈 제거제를 사서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효과가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코가 막히는 약물 유발성 비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치료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더라도 짧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네. 이럴 때 눈물이 나는 증상까지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눈이 간지럽고 뭐 이렇게 충혈되는 그런 알레르기 결막염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보통 눈과 눈 주변이 간지럽거나 따갑거나 눈이 부시거나 눈이 빨개지거나 하는 증상들이 생길 때 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이게 이제 꽃가루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처럼 봄이나 또는 가을에 유독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또 유행성 각결막염이라고 해서 눈에 이제 눈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질환과 구별을 하자면, 보통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양쪽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재발을 매우 잘 합니다.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만 되면 이렇게 나빠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인 물질을 확인해서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눈이 건조한 경우가 많아서 인공 눈물을 잘 사용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먹는 항히스타민제나 아니면 항히스타민제 안약 등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염과 결막염과 더불어 또 흔히 말씀하시는 게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인데요. 사실 이거는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질환이냐면,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면 유독 입술, 먹는 부위, 입술이나 입 주변 이런 부위가 간지럽고 또 붓는 듯한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 이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와 관련성이 매우 높고, 비염 환자에서 한 30에서 70% 환자분들은 이게 함께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생기는 이유는 이제 꽃가루 알러지와 관련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꽃가루에 있는 알레르기 성분과 채소나 과일의 알레르기 성분 중에서 일치하는 성분이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아주 다양한 식품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사과를 먹으면 생긴다. 또는 뭐 멜론, 토마토, 바나나,
그리고 오늘 오신 분은 이제 감자 먹으면 생긴다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그런 식품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년 봄만 되면 알레르기에 시달렸던 김정희 씨. 평생토록 증상에 시달렸지만 정희 씨에겐 그저 당연한 일상일 뿐이었다. 콧물이 제일 심했어요. 콧물이 심해갖고 항상 코가 얼어 있었어요. 콧물을 너무 자주 많이 닦아갖고 그것도 불편했고 봄에 환절기 때가 많이 심해. 꽃가루 날릴 때는 눈이 많이 가려웠었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치료하기 전에 숨 쉬는 게 힘든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치료를 시작하니까 그게 힘들었다라는 걸 알게 됐죠. 가장 큰 문제였던 알레르기 항원은 꽃가루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 봄이 오더라도 꽃놀이는커녕 외출조차 크게 마음을 먹어야 했으니 그 불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알레르기 증상은 점점 더 심해져 갔다. 처음에 꽃가루 있을 때는 약국에서 알레르기 약 하나를 먹으면 괜찮았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기간도 길어지게 처음에는 이제 꽃가루부터 시작해가 과일 그리고 계절의 기후 온도차에서도 반응이 오고 과일에서도 반응이 오고 조금 피부에 조금 자극만 가도 묘화증처럼 막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현재는 알레르기 증상 호전을 위해서 매달 알레르겐 면역요법을 시행하는 중. 일반 백신처럼 소량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투여해 천천히 알레르기 반응을 경감시키는 치료법이다. 보통 처음에 이제 봄부터 시작하셨거든요. 봄만 되면 약간 눈도 간지럽고 기침도 나고 숨이 차는. 근데 또 봄 지나면 괜찮고 이렇게 반복이 되셨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계절 다 심해지셨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봄꽃가루 알러지가 상당히 심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지금 면역 치료를 하시고 증상이 많이 좋아지신 분이고요. 근데 또 이렇게 봄꽃가루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과일 먹게 되면 입이 불편하거나 간지러운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은 그 증상도 함께 있었는데 지금 면역요법 치료하시고 비염 증상, 천식 증상뿐만이 아니라 과일 드시는 것도 크게 불편함 없이 지금 잘 섭취하고 계시고요. 또 어머님께서 천식을 앓으시고 계시거든요. 보통 이렇게 천식이나 비염은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앓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은 유전적인 영향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2년 정도 지속적인 면역 치료를 통해 정희 씨는 증상의 호전을 몸소 느끼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꽃가루가 날리니까 네. 가능하면 이제 마스크 잘 착용하시면서 생활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치료를 시작하고부터는 이게 호흡이 불편한 것도 알게 됐고요. 이게 알레르기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이게 가려움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가려움도 없어지고 눈도 가려워갖고 눈 흰자가 피가 막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많이 비비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된 새로운 봄. 정희 씨는 기쁜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고 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요. 운동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고, 계절에 상관없이, 알레르기 상관없이 꽃 구경 많이 가고 싶죠. 좋아도 하고. 지금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처음 천식 진단을 받은 게 자그마치 15년 전. 매년 봄마다 악화하는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은 민철 씨에겐 지긋지긋한 악연이었다. 새벽에 기침이 많이 돼가지고 숨이 차기도 하고 이래서 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시간 정도 힘들게 숨 고르다가
억지로 잠이 들고 그러면 이제 낮에 좀 잠이 부족해지니까 피곤한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재채기나 아니면 눈 가려움 이런 증상도 같이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증상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호흡곤란. 치료를 받기 전엔 갑자기 찾아온 호흡곤란으로 아찔했던 경험도 여러 번 있었다. 술을 되게 많이 먹고 한번 이제 숨이 진짜 차가지고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든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축구인가 운동하다가 한번 숨이 너무 차가지고요. 그런 느낌을 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뭐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물 마시고 뭐 이렇게 숨 고르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치료하고 나서는 되게 많이 좋아졌죠. 또 딸아이 역시 증상을 물려받은 것인지 먼지가 있는 환경이나 꽃가루가 날리면 목에서 쌕쌕대는 소리를 내곤 한다. 괴담 것까지 닮은 딸을 보면 민철 씨는 아빠로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나이가 어떤 것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떨 때 나빠지는지를 파악을 해서 뭐 예를 들면 꽃가루 시즌에는 외출을 피하거나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환경 관리를 해주시거나 하는 등등의 환경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면역요법입니다. 알레르기 물질을 내 몸에 조금씩 주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완화되도록 하는 치료법이고요. 많은 환자분들에게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요법도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각자 질환에 대한 증상 완화 그리고 질환 관리를 위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런 약을 쓸 거예요. 어떻게 마시냐면요. 입술을 몇 년간의 면역 치료를 통해 증상이 꽤나 호전된 지금도 항상 천식 흡입제를 가지고 다니는 민철 씨. 들이마실 거예요. 언젠가 이 흡입제조차 필요 없어질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병원에 와서 천식 흡입기 치료를 받기 전에는 새벽에 이제 밤에 잠자기 되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웠고. 그래서 그런데 흡입기 치료하고 나서는 전혀 그런 증상이 없어지니까 너무 잠자기가 편해지고요. 일상생활도 편해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뭐 일단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꾸준히 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병목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계속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봄철이 좀 더 심해진 비염과 천식으로 인해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환자분들 사연 만나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천식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쪽의 어떤 질환이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좀 더 많지 않으신가요? 네, 소아에서는 이제 남아가 천식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성인에서는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천식 유병률이 높고요. 예. 특히 또 심한 중증 천식 환자들도 여성에서 좀 더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는데요. 네. 이제 여성 호르몬 중에 하나인 에스트로겐이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더욱 증가시키고 천식을 더욱더 나쁘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폐의 크기라든지 이런 해부학적인 차이도 아마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천식의 원인 궁금하고요. 또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식이란 이런 알레르기 물질이나 감염 또 자극 물질에 의해서 기관지 점막이 붓고 가늘어져서 숨이 차고 뭐 기침이 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천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유전적인 영향과 함께 여러 가지 알레르기 물질인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이런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 호흡곤란, 쌕쌕거림,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뭐 기침이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는 흔하지만 3주 이상 기침이 오래 지속될 때 또는 감기 앓고 난 후에 계속 기침을 할 때 천식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예. 또 뭐 평소에는 괜찮다가 밤에 특히 숨이 차거나 운동하면 숨이 차거나 또 숨이 찰 때 뭐 피리 부는 소리 또는 휘파람 소리와 같은 천명음, 쌕쌕거림이 함께 동반될 때는 천식을 꼭 고려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한국 천식 알레르기 협회에서는 이제 천식을 자가 진단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한번 살펴보면 특히 밤에 숨이 차거나 기침으로 잠을 깨는 경우가 있을 때 또
기침, 감기가 자주 오고 기침이 한 번 걸리면 3주 이상 지속이 될 때, 또 뭐 감기약이나 혈압약 등 약을 복용하고 난 후에 숨이 더 찰 때, 또 운동하고 나면 숨이 차고 쌕쌕거릴 때, 또 추운 날 외출하면 기침이 나고 숨이 찰 때, 또 똑바로 누워서 자면 숨이 더 찰 때, 또 알레르기 질환인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이 동반되어 있을 때, 또는 눈 증상, 두드러기 증상 등이 자주 나타날 때, 네. 또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또 예전에 천식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을 경우에는 혹시 천식이 아닌지 또 상담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이 자가진단법 가운데 두 번째, 기침, 감기가 자주 오고 한 번 걸리면 3주 이상 오래 지속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감기가 좀 지속되면 천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감기는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가 이제 기도에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이고요. 천식은 이제 만성적인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다른 질환이고요. 네. 감기가 오래 지속된다고 천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해하시는 게 기침을 오래 지속하면 아, 내가 감기가 오래 가는구나. 그러니까 천식이 생겼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고 또 감기가 걸리면 천식 환자들이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기침을 한다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든 증상이 폐에 문제가 있어도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천식과는 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네, 증상 자체로 봐서는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구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징을 조금 나누어 보면 이제 폐 기능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질환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데요. 보통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40세 이후에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에게 주로 생기고요. 천식은 보통 좀 더 어린 나이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비흡연자와 관련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보통 서서히 나빠지면서 좀 뭐 운동을 하거나 감기 걸리면 또 일시적으로 조금 나빠지지만 전체적으로 서서히 나빠지고요. 알레르기 질환은 평소에는 괜찮다가 뭐 특정한 이유로 갑자기 확 심하게 나빠졌다가 또 회복되었거나 이런 등의 약간 임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특징을 함께 보이는 복합 증후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임상적으로 명확하게 구별은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짧게 들었습니다만 천식의 그 증상은 상당히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원인은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이 진단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기침이나 호흡곤란, 쌕쌕거리는 증상이 있으시면 저희가 폐 기능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기도 과민성 검사를 통해서 천식을 진단하게 되고요. 또 앞에서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서 나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원인 물질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천식이 진단이 되면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원인 물질이나 나빠지는 요인을 피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증상이 없더라도 평소에 꾸준히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또 약은 이제 환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의 지시에 따라서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평소에는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그런 악화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미리 잘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식이 나빠지는 요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요즘처럼 이제 꽃가루가 날릴 때 나빠지기도 하고요. 또는 뭐 담배 연기에 노출되거나 감기에 걸릴 때 나빠지기도 하고요. 일부 환자는 운동을 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을 때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약을 복용하고 난 후에 나빠지는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떨 때 나빠지는지 잘 생각을 하시고 그걸 잘 관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악화인자를 잘 찾아내서 생활 습관도 바꾸고 주변 환경을 바꿔야 될 텐데 네. 항목별로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대표적으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꽃가루인데요. 특히 이제 4월, 5월경에는 나무 꽃가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9월에는 쑥, 돼지풀, 환삼단꿀과 같은 잡초 꽃가루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이제 꽃가루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꽃가루 예보 같은 것도 쉽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서 너무 심한 날은 좀 외출을 삼가하시거나 또는 마스크 잘 끼시지만 좀 더 잘 착용을 해주시고 또 외출하고 난 후에도 잘 씻어주시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눈이 많이 간지러우신 분들은 안경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뭐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황사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외출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장 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진먼지 진드기의 경우에는 주변에 워낙 많아요. 뭐 침구리라든지 소파 이런 등등에 많은데 관리를 해주시려면 이제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진먼지 진드기 방지 커버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습기가 많으면 좀 더 많이 서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고, 카페트나 두꺼운 커튼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제거를 할 수 없다면 진공청소기로 자주 청소를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미세먼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심한 날은 외출을 피해 주시고 반드시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간단하게 착용하는 마스크는 미세먼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심한 날은 황사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 후에 손 씻기 관리를 잘 해주시고 충분히 물을 섭취하고 과일 채소를 잘 섭취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뭐 나쁘다는 거 잘 아시지만 잘 안 되는 게 금연인데요. 이제 기관지를 나쁘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약을 잘 쓰더라도 담배를 흡연을 하시면 약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연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뭐 감염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독감이나 폐렴 예방 접종을 잘 맞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주변의 환경을 통한 어떤 간접적인 치료를 얘기하셨다면 직접적인 치료 방법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천식에서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약물 치료이고요. 네. 약물은 쉽게 복용할 수 있는 경구약 그리고 흡입제, 그다음 주사약제가 있지만 천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약제는 흡입제입니다. 흡입제는 실제로 기관지로 직접 흡입을 해서 사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빠르고요. 기관지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매우 적습니다. 먹는 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매우 편리하기는 하지만 효과도 느리고 전신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흡입기도 받아보시면 종류가 매우 다양하거든요. 여기서 증상 완화제 아마 많이 보셨던 약물 형태일 텐데요. 이것은 치료약제가 아니라 증상이 심할 때만 응급적으로 사용하는 약이고요. 이 약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약제들은 천식 조절제이고요. 규칙적으로 매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식 조절제는 규칙적으로 증상이 없어도 매일매일 사용하셔야 되고요. 증상 완화제에 비해서 효과가 잘 천천히 나타나서 이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면 병의 경과에 크게 도움이 되는 약제입니다. 증상 완화제는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 증상이 심할 때만 빨리 사용을 하시면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반드시 천식 조절제를 사용하시면서 심할 때만 증상 완화제를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천식 치료는 스테로이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전신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투여를 할 경우에는 손발이 붓고 호르몬 체계의 변화가 생기고 쿠싱 증후군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가 나빠지고요. 뭐 소아의 경우에는 성장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면역 체계를 좀 변화시켜서 그런 면역 반응을 약하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감염 질환에도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오래 사용하는 것은 꼭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식을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뭐 난 병이 없어진 것 같아라고 느끼실 정도로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증상을 잘 조절은 하고 있는데 또 갑작스러운 증상이 나타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막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거나 막 숨이 차서 말하기 어렵고 또 맥박수도 빨라지고 또 뭐 걷기도 힘들고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나고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는 천식 급성 악화라고 하고요. 이건 조절이 잘 되더라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면서 숨을 천천히 쉬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증상 완화제를 흡입을 하면서 좀 경과를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미리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제제가 있다면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경과를 지켜보다가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빨리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알레르기 질환 4가지에 대해서 그 원인과 치료법 짧게 짚어봤는데요. 지금 다시금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아마 그게 아닐까 싶어요. 알레르기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다라는 표현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알레르기 질환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은 물질에 나는 면역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서 예. 생기는 현상이고요.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알레르겐 면역요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알레르기 물질을 오히려 내가 알레르기가 있는 물질을 조금씩 투여를 하다가 이걸 양을 증량시켜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방어 항체가 생기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증상도 줄어들고 그리고 뭐 과민 반응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치료 원리를 이용한 것이고요. 알레르기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이게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제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자연 경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환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은 오늘 말씀드렸던 비염, 천식, 결막염, 그리고 벌독 알레르기에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식품 알러지 중에서도 일부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모든 알레르기 물질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까지는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그리고 곰팡이,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 털, 그리고 벌독 알러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면역요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것은 주사로 시행하는 피하 면역요법, 그리고 약이나 아니면은 물약을 혀 밑에 떨어뜨리는 설화 면역요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피하 면역요법은 벌써 100년 이상 된 치료 방법이고요. 병원에 내원하여서 주사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효과는 더욱 좋은데 부작용 발생률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고요. 하지만 심한 부작용은 거의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설화 면역요법은 집에서 이제 스스로 약을 주입을 하는 거고요. 뭐 매일 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약을 투입을 하게 되고요. 뭐 투입 때는 입 주변이 약간 따갑거나 할 수는 있지만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치료 효과는 피하 면역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매우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요즘 특히 소아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면역 치료의 효과는 이제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그런 증상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처럼 꽃가루 날릴 때 작년에는 너무 심했는데 요즘은 좀 괜찮아요. 그래서 생활하기가 괜찮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이제 평소에 사용했던 약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또 비염 있는 소아의 경우에는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천식의 발생이 많이 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천식의 반응인 기도 감염증도 좋아지고 또 일부 환자에서는 뭐 약을 쓰지 않아도 증상이 없는 그런 임상적인 관해 상태가 유지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방어 항체가 생기고 면역 반응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치료 효과는 치료를 하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치료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이제 이걸 치료를 종료하여도 재발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 치료도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떨어뜨리는 국소 부위가 붓거나 따가운 증상이 가장 흔하고요. 시일이 지나면 대부분 저절로 좋아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신 두드러기나 또는 아나필락시스까지 생길 수는 있지만 매우 드물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면역요법은 치료 대상에 있어서는 제한은 없습니까? 치료 대상은 보통 5세 이상, 50세 미만의 환자에게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하긴 하는데 요즘은 50세 이상도 더 많은 연세가 많으신 분도 시행을 해서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연령은 크게 제한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질환은 이제 특정 질환에서만 효과가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질환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에게 시행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봄철에 꽃가루 때문에 좀 기관지가 조금 뭐 간질간질하다든지 그리고 눈이 좀 간지러운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출타를 안 하고 집에서
물을 많이 먹어야 돼. 미세먼지 심할 때는 주로 외출을 삼가고 집에 있으면서 농도 체크하고요. 예, 집에서 주로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병원에 가서 초기에 약 먹이고 따뜻하게 해주고 가습기 틀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삼겹살 같은 걸 먹으면 미세먼지 같은 게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풍문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면 황사나 미세먼지가 배출된다. 저도 그렇게 믿고는 있는데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아마 예전에 이제 탄광촌에서 시작된 얘기인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분진이 많이 날리는데 마스크가 없으니까 이제 폐가 안 좋아서 나빠지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일도 힘드니까 이런 고기류를 먹으면 힘도 나고 해서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에서 시작된 것 같고요.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고요. 오히려 삼겹살 구우면 이제 미세먼지나 실내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주당들 사이에서 생겨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하려고요. 예. 그 밖에 궁금증들은 이 약손 상담실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0년 넘게 주말마다 등산을 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등산을 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많이 납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등산을 할 때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혹시 천식인가요? 하셨습니다. 네, 증상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천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특히나 이제 뭐 비염이라든지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함께 있다면 더더욱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천식 환자분들이 뭐 숨이 차고 쌕쌕거리고 이렇게 증상이 심해야지만 천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침만 오래 하는 경우 또 이렇게 운동을 할 때만 증상이 심해지는 그런 천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높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중년 남자분이고 만약에 흡연약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중인데요. 남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코 속에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입냄새도 많이 나서 괴롭습니다. 비염인데 왜 입냄새가 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코와 입냄새를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 해봐도 그때뿐이라고 합니다. 이 비염이 네. 코 속이나 입냄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나요? 네, 보통 이제 비염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좀 입이 많이 마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입이 텁텁하고 냄새가 나는 것 같고 하는 증상들을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또 비염 있으신 분들이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현상, 즉 후비루 또는 부비동염이 함께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냄새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후비루나 부비동염도 이제 치료를 잘 받으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이런 냄새 나거나 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천식으로 흡입제를 사용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흡입제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처럼 흡입제가 너무 두렵고 불편한 경우 먹는 약으로만 치료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예, 실제로 흡입제가 사용도 불편하고요. 또 이제 남들이 쓰는 걸 보면 심한 병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를 받을까 봐 안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천식에서 가장 중요한 약제는 스테로이드고요. 그걸 이제 경구로 복용하였을 때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천식약들은 흡입제만큼 효과가 좋지는 않아서 천식이 계속 나빠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 흡입기가 매우 다양해졌고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환자분에게 적절한 흡입제를 잘 골라서 꾸준히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봄날의 불청객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과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요즘 아마 부쩍 심해지시는 콧물, 재채기, 기침, 호흡곤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경우에는 꽃가루 알러지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적절한 약물 치료 또 알레르겐 면역요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진료를 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처럼 코로나가 유행할 때 천식 환자분들은 특히나 흡입기를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사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사용을 하시고 또 일부 환자에서는 흡입제를 잘 써도 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약제, 생물학적 제제 이런 것들이 또 천식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병원에 방문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봄철 알레르기와 관련돼서 다양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받으셔서요. 봄이 두려운 계절이 아니라 날씨만큼이나 따뜻하고 또 행복한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진현정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